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6일 최병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최근 나온 조사에 따르면 정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 박스권이라는 표현이 말이죠, 10월 10일 날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못 벗어난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탈출구를 찾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최근 조사를 몇 개 한번 보죠. 한국갤럽 조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해서 14일 날 발표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재명 37, 그래서 그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31%, 그러니까 뭐 6%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전주보다 5%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급상승한 거죠, 일주일 사이에. 이런 것이고요. 안철수 17%. 이거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올라간 거고, 심상정 3%.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자, 뭐,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뭐 1위이긴 하지만, 갤럽 조사 기준으로. 그렇지만, 뭐 그냥 횡보에 그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연말연시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37. 자, RN서치 조사를 보니까 이거는 13일과 14일 날 조사를 했더군요. 그럼 여기에는 윤석열 41.9, 이재명 34.5. 이건 ARS 조사입니다. 갤럽은 면접이고, 면접에서 아무래도 그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나오죠. ARS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나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RN서치 조사에서 안철수는 12.2, 심상정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심상정 후보는 뭐 거의 저 4강이라고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탈락 국면에 가서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중단한 이런 상태죠. 오늘 뭐 저 광주 참사 그 현장에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그게 뭐 선거운동 재개를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내일쯤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3일 날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이라는 데서 보니까 여기도 윤석열 41.4, 이재명 37.5, 안철수 10.5, 허경영 3.9, 심상정 2.9. 이래서 여기도 지난번 한길 리서치에서 허경영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누르는, 물론 뭐 오차범위 내지만 이런 현상을 보였고요. 조금 전에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서던 포스트라는 데에서, 이거는 14일, 15일,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발표한 거 있는데, 여기 보면 이재명 34.4, 요거는 지난번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올라갔다고 하기도 민망하고, 뭐 요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윤석열 후보는 31.5, 뭐 2.9%포인트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뒤지고 있지만, 이 조사를 비교하면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 5.1%포인트 급상승한 겁니다. 급등한 거죠. 안철수 11.8. 요거는 뭐 안철수 후보는 전주에 12.8이었는데 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 요런 조사 하나, 둘, 셋, 네 개를 종합해 볼 때, 어저께까지 조사한 것까지 종합해 볼 때, 이재명 후보는 최하 34.4%에서 최고 37.5%,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말연시에 윤석열 후보가 급락을 해도 이 여기서 빠져나간 표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거의 안 가고 안철수 후보한테 가거나 중도로 가는 이런 현상을 보였죠. 심지어는 일부 허경영 후보한테까지 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면 왜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이걸 이제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만약에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 이른바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죠. 이렇게 되면 다 조사를 해봤더니 서던 포스트 조사에서 그 둘의 합이 43.3. 이렇게 되면 서던 포스트에서 이재명이 34.4인데 뭐 거의 9%포인트 차이 정도로
야권 단일 후보가 우세하다. 물론 단순 비교지만 이런 것이고, RN서치 조사로는 이게 이제 제일 큰데 54.1. 그러면 뭐 이건 뭐 거의 뭐 더블 스코어 비슷한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재명 후보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라는 그런 걸 숫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 야권 후보 단일화. 그러면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 상황이 재현되는 거죠. 근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안일화라고 들어봤나? 들어봤습니까? 안철수로 단일화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시중에 떠도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두 후보 모두 단일화가 필요해서 단일화라는 말을 안 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안 후보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이 과연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어떤 후보가 더 확장성 있는 후보인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월 8일까지 절대 단일화 없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또 여지는 남겨놓은 것 같은, 뭐 여하튼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제발 안철수 후보만 좀 단일화에 응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는 심정일 것이다. 왜냐면 본인은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왜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 있을까? 뭐 저도 나름대로 좀 판단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그 결과는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 본인의 문제죠. 후보 본인의 문제. 후보 본인의 치명적인 결함. 이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따 밤에 뭐 그거 어찌 보면 뭐 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그 서울의 소리인가 하는 그 기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뭐 53회에 걸쳐서 7시간 45분 동안 통화한 내용들을 중에 일부, 이제 아주 사적인 내용 이런 걸 빼고서는 이제 공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일부 편집이겠죠. 그렇게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윤석열 후보 본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분간 좀 뭐 불편하겠죠, 윤석열 후보가. 그러나 불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건 본인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뭐 욕설 파일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몰리고 있죠. 백현동 의혹 몰리고 있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있죠. 형수 쌍욕 욕설 이거 있죠. 여기에 플러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욕설 파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등등. 여기에다가 지금 그 김부선 씨 변호사인 장영하 변호사 말에 따르면 40여 개 넘는 파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하나둘씩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중에 한 10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인의 치명적인 파일들이 아직 안 나온 것도 많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폭 관련 의혹, 그 다음에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문제는 뭐 일단락된 듯 싶지만 여기에 또 뭐 추가적인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후보 본인 리스크가 워낙 큽니다. 이거는 뭐 어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수밖에 없는데 죄송하고 또 한두 번이지.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한 거. 그리고 욕설 파일 나올 때마다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자, 그 경우에 과연 이래서야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입니다. 이거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40%대 후반 내지는 5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권 재창출 여론과 대략 한 10%포인트 차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연말 연시에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 한때 두 개가 뭐 비슷하다 내지는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정 안정론과 정권 교체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이때 국정 안정론이 우세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걸 국정 안정론이라고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럼 유권자들은 국정은 안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건 정권 교체론으로 하나를 물어보려면 이쪽은 정권 비교체론, 정권 재창출론으로 물어봐야지
설문지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다른 데에서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을 물으니까 여전히 거의 1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정 안정론을 정권 재창출론으로 이렇게 등식처럼 물은 그 설문이 잘못된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국정 안정론 이렇게 묻지 않으면 적어도 정권 교체론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을 지금 몇 달째 유지하고 있다. 이게 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50일 정도 남았는데 저는 얼마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뭐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안 바뀔 걸로 보고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차별화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얄팍하게 보인다. 뭐 차별화를 하려면 화끈하게 하든가, 뭐 그 캠프 내에 있는 핵심 친문들,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뭐 내치고 나 홀로 서겠다. 이러면 아마 사람들이 또 유권자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그거 아니거든요. 뭐 윤건영 의원 뭐 누구 다 지금 뭐 포용하고 간다고 그러면서 일부 정책만 지금 뭐 차별화하고 뭐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인기 없는 거. 문재인 정부 따지고 보면요. 대부분의 정책이 다 실패했습니다. 뭐 일자리, 남북관계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미 뭐 북한은 뭐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지금 쏘고 핵은 뭐 다 지금 개발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뭐 못하게 한다면 못하고 하고 뭐 무슨 미북 정상회담을 어쩌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는 하나도 떠안지 않고 자산만 떠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정권 교체론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높다. 그건 뭐 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별 개선이 안 될 걸로 본다. 세 번째. 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지 지금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도대체 이제 집권당 후보는 여러 정책적인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관권 선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자, 그렇지만 이 도대체 1호 공약이 뭐냐? 처음에는 뭐 기본소득이 1호 공약처럼 발표를 하더니 요새는 뭐 추진을 한다고 그랬다가 후퇴를 한다고 그랬다가 도대체 뭐 무슨 말인지 뒤죽박죽입니다. 1호 공약조차 제대로 각인이 안 되고 맨 저 가식 같은 뭐 탈모 공약 같은 거 그거 실제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 건강보험 적용에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약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있는 판에 탈모 같은 이 미용, 성형 이런 거에 가까운 이런 시술이 만약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그건 대통령의 의지라도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마 건보공단에서 뭐 선거 때까지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선거 끝나면 곧바로 제동을 걸 가능성, 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실제 건보가 하면 건강보험 재정 금방 펑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식 같은 공약으로만 지금 승부를 하려고 뭔가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거 가지고는 박스권 탈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재명 캠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경제 대통령. 그러면서 뭐 지난번에 3프로TV인가 본인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가서 이제 거기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윤석열 후보는 정말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네 이런 인상을 주었다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심지어는 본인이 과거에 했던 경제 정책 뭐 이것도 지금 다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과연 될까요? 성남시와 경기도 운영해 본 경험 가지고 될까요? 어차피 경제 정책은요 대부분 다 관료들이 합니다. 큰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것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경제 대통령으로 차별화하려는 것 이것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본다면 박스권을 탈출할 동인 이거는 뭐 설 전에 이제 TV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TV 토론은 자기가 그 화려한 언변으로
충분히 윤석열 후보를 제압할 수 있다고 아마 믿는 모양인데 그렇게 될까요 과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치명적인 후보 본인의 약점, 이거는요 윤석열 후보 처가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처가의 약점,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영부인 뽑는 선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대통령 장모 뽑는 선거입니까 이게? 후보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물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치명적이진 않다. 오히려 후보 본인의 리스크, 본인이 쌍욕을 하고 본인이 의혹에 휩싸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조폭과 연루 의혹이 있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하는 얘기죠. 그 공격은 윤석열 후보가 너무나 팩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TV 토론을 하고 나면요, 야 이재명 후보 이거 정말 곤란한 거 아니야? 무슨 의혹 덩어리네?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인식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TV 토론 결코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저희가 그 박스권에 이재명 후보가 갇히게 된 이유를 쭉 설명을 했는데 그 개선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팩트로서 뒷받침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 결국 이제 단일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자충수를 두어서 스스로 무너지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건 앞으로 하여튼 봐야 되고 그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 스스로 박스권을 탈출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뭐 물론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보기에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 이걸 봤을 때 박스권 탈출은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이고 이제 오히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어떤 선거 캠페인 여기에 약간은 종속벼수처럼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왜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 탈출이 불가능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